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1000년 가까이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온 실제 인물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신혼 첫날 밤에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150년 후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5대 후손이 역적 누명을 쓰고 죽게 될 운명을, 그리고 그는 평생을 바쳐 그 후손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과연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았다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송나라 시대의 대학자 소강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지가 함께 놀랄만한 이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소강절, 그의 본명은 소옹, 자는 요부입니다. 강절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나라에서 내린 시호입니다. 1011년에 태어나 1077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인물이죠. 그는 중국 송나라의 전성기 신종 황제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중국 철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명도, 정의천 형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개혁가 왕안석도 아시겠죠? 소강절은 바로 이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소강절이 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단순한 유학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상수학이라는 학문의 독보적인 경지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상수학, 쉽게 말하면 숫자와 상징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는 학문이죠. 주역의 심오한 원리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 동서고금을 통틀어 주역에 가장 밝았던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학자였는지 아십니까? 천지의 시간, 우주의 시간을 계산해냈습니다. 우주가 한번 열리고 닫히는 시간, 그가 말하는 이런 개벽수가 정확히 12만 9600년이라는 것을 밝혀낸 최초의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천재였던 그는 20대에 벌써 과거에 급제하여 상사라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문장이 뛰어났고 시를 잘 지었으며 학문이 높아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장가를 들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신혼 첫날 밤, 역사를 바꾼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긴장했던 탓이었을까요? 소강절은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옆에서는 신부가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밖을 보니 아직 캄캄합니다. 닭도 울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다시 잠들 수도 없는 이 시간, 심심했던 소강절은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조용히 상가지를 꺼냈습니다. 상가지, 주역으로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젓가락 같은 모양의 도구입니다. 과연 오늘 밤 아이가 생겼을까? 학자로서의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심심풀이였을까요? 그는 조용히 상가지를 던지며 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괴가 나왔습니다. 그는 괴상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구나. 주역에 완전히 달통했던 그에게 이 정도 점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닭은 울지 않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다시 상가지를 던졌습니다. 괴를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큼은 아니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 팔자였습니다. 다행이군.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강절의 호기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내 맏손자는, 이 아들이 낳을 첫 아들은 어떤 운명일까? 또다시 상가지를 던졌습니다. 손자도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증손자는, 고손자는, 이렇게 한 대 한 대 점을 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대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상가지를 던지고 괴상을 보는 순간 소강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대손, 자신으로부터 5대 후의 후손이 중년에 이르러 역적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역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문지화입니다.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아니 집안 전체가 멸망하는 겁니다.
소강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후손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전체가 사라질 위기라는 것을. 어느덧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강절에게 그날부터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강절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훌륭한 학자였고 명망 높은 관리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손자가 태어났고 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를 짓고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날 밤의 점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50년 후 자신의 오대손이 억울하게 죽을 것이라는 주역의 대가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그래서 그는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오대손을 구할 수 있을까?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점을 쳤습니다. 오대손이 살아갈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누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주역의 원리를 꿰뚫고 있던 그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찾아냈습니다. 오대손이 역적 누명을 쓰게 될 그 시기, 형조상서, 즉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특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도 보였습니다. 그 형조상서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집 대들보에 깔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소강절의 오대손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날, 소강절은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다면 그 사람이 내 후손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살고 있고 그 형조상서는 150년 후에 살 사람입니다. 어떻게 150년 뒤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소강절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젊은 날의 소강절도 이제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건강도 약해졌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그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77년 소강절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손부 모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소강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가문을 잘 지키라는 말,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맏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싼 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 맏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소강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함을 잘 간직하거라. 그리고 살아가다가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거든 그때 이 함을 열어보거라. 하지만 소강절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너에 대해 큰일이 생기지 않거든 내 맏며느리에게 이 함을 물려주거라. 그 맏며느리 대에도 아무 일이 없으면 또 다음 대의 맏며느리에게 이렇게 대대로 이 함을 전하거라. 맏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의 유언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강절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6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학자의 생애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유언은 실행되었습니다. 맏며느리는 그 함을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애 동안 집안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기 전 차남 아들의 아내, 즉 자신의 맏며느리를 불러 그 함을 물려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유언이시니라. 큰일이 생기면 열어보고 아니면 내 맏며느리에게 물려주거라. 이렇게 함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맏며느리에서 맏며느리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2대 손부, 3대 손부, 4대 손부. 그들 모두 그 함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조상의 유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성스럽게 그 함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대 손부의 손에 그 함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부들처럼 그 함을 벽장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생애 동안에도 큰 일은 없을 것이고 자신도 언젠가 이 함을 자신의 맏며느리에게 물려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관아에서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씨 가문의 가장을 체포한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영모라는 겁니다.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조용히 학문만 연구하며 살아온 선비였습니다. 영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5대 손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죽음입니다. 멸문지화입니다. 그녀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구명할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모라는 죄목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곧 판결이 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5대 손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끙끙 앓으며 밤을 지새우던 어느 새벽녘이었습니다. 새벽녘?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5대 손부의 머릿속에 갑자기 무언가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해받은 그 함. 집안에 큰일이 생기거든 열어보라고 했던 그 함이 지금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문 전체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벽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벽장 문을 열고 깊숙이 모셔져 있던 그 함을 꺼냈습니다. 비단 보자기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150여 년은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함을 열었습니다. 함 속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이 함을 형조상서에게 전하라. 형조상서. 오늘날로 치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바로 남편의 사건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왜 형조상서에게 이 함을 전하라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5대 손부는 즉시 집사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즉시 의관을 갖춰 입고 이 함을 들고 형조상서 대감님 댁으로 가게. 그리고 이 함을 직접 대감님께 전하라고 하게. 집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주인 마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지금은 묻지 말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마님. 집사는 급히 의관을 갖춰 입고 함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낙양성은 넓었습니다. 특히 형조상서의 집은 성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는 달렸습니다. 걷지 않고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주인 마님의 간절한 표정이 눈에 밟혔습니다. 드디어 형조상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집사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소씨 가문의 집사입니다. 형조상서 대감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소씨 가문? 지금 영모 혐의로? 아닙니다. 영모가 아니라 소강절 선생님의 유품을 전하러 왔습니다. 소강절 선생? 문지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문지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들어오시오. 집사는 형조상서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형조상서는 마침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의관을 갖춰 입고 입골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인이 다가와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소강절 선생의 유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와 있습니다. 소강절 선생의 유품? 형조상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강절. 비록 1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워낙 명망이 높은 대정치가요, 문장가요, 학자요, 시인이었습니다. 특히 주역에 완전히 달통하여
천지의 운수와 사람의 기륭화복을 꿰뚫고 있던 신과 같은 경지에 올랐던 분입니다. 그런 분의 유품을 방 안에 앉아서 받는다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형조상서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밖으로 나가겠다. 그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돗자리를 깔아라. 돗자리가 깔렸습니다. 형조상서는 그 돗자리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았습니다. 소강절 선생님의 유품을 받들겠습니다.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함을 형조상서에게 전했습니다. 형조상서는 공손하게 그 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르르 콰르릉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형조상서와 집사 그리고 모든 하인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형조상서가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사랑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대들보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기둥이 쓰러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형조상서가 그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면 틀림없이 대들보에 깔려 죽었을 겁니다. 형조상서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무너진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기 앉아 있었는데 만약 함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강절 선생의 유품.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함을 열었습니다. 함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얀 창호지 한 장만이 댕그러니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조상서는 그 창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창호지에는 단 10글자만이 쓰여 있었습니다. 화려암양사 구하오대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내가 살려주었으니 이제 당신은 나의 오대손을 구하라. 형조상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소강절 선생이 150년 전에 오늘 이 일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아줄 것을, 그 대가로 자신의 후손을 구해달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형조상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소씨 가문의 사람이라 했는가? 예, 대감마님. 혹시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예, 저희 주인 어르신이십니다. 형조상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명령했습니다. 당장 소씨 가문 사건을 재조사하라.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모든 증인을 다시 조사하라.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조상서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씨 가문의 오대손은 완전히 무죄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오대손은 석방되었습니다.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가문도 지켜졌습니다. 오대손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150년 전 신혼 첫날 밤에 미래를 본 그 조상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 순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네, 저도 압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1000년 가까이 전해져 내려온 실화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강절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고 그의 학문적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소강절은 자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5대 후손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셋째,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강절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예지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후손을,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하늘과 땅이 함께 놀랄 일, 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 소강절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과연 과장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